자, 이제 주주총회 시간입니다. 박철순, 김민석 매니저 두 분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렇게 좀 거꾸로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자리를 좀 바꾸셨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전장, 오후장, 그리고 이슈도 좀 나눠서 두 분이 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두 분께 공이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지, 잭슨왕은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하여 우리 시장은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전망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에 좀 힘이 좀 붙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회피성 자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사실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사실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일부 예. 종목들이. 그래서 이미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일정, 이벤트가 소멸했을 때 오히려 자금을 좀 더 쏟아부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엔비디아의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안 좋게 나올 리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게 HBM 관련된 또 이제 GPU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요. 지금 반도체 언제 사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은 서서히 이제 매집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주셨고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망세가 좀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 반등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 실적은 성장력이 조금 둔화되는 우려감은 있더라도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워낙 가파르게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은 조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가격 조정도 충분히 나타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좀 수요 물량이 줄어들어서 성장이 둔화가 아니라 생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수치로는 좀 성장이 전 분기보다는 좀 더디네 이렇게 이런 우려감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런 흐름들도 이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콜 테스트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생산력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증시에 대한 좀 메마른 거래량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AI 기업들, AI를 중심으로 했던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게 기우입니까? 아니면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좋은 전망이 가능한 겁니까? 기우죠. 이제 먼저 실적이 찍히는 건 사실 빅테크 중에서 반도체 쪽으로는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려감을 만들고 있는 건 아무래도 AI, 생성형 AI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은 GPU를 더 이상 안 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 건데 예. 아마존이나 구글 뭐 대표 빅테크 기업들은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과소 투자에 대한 이제 걱정을 더 앞서서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을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 실적을 찍으면서 우려감을 해소를 시키고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장이 더 기다려지거든요. 현지 시간으로는 밤 시간이 되겠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내일장부터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안건 이제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제약바이오 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릴 때 그래도 좀 굳건하게 아마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지켜준 쪽이 있다면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도 잘 투자를 한 경우에 하나겠지만요. 최근에 랭라자 승인 이슈로 유한양행이 좀 치고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를 이끌어주는 모양새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2의 랭라자를 찾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안건은 우리 박철순 매니저가 제안을 해줬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약바이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섹터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리서치 부서에 있을 때
담당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였거든요. 오, 잘하시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저는 관심을 잘 안 뒀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실적이 잘 나오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시사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는 적극적인 더 R&D 투자가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K바이오 전체적인 레벨업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렉나자는 너무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오늘 유한량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렉나자가 이제 신약 관련돼서는 FDA 승인이 9번째로 된 신약이었고요. 그리고 항암 신약 중에는 최초였죠. 그런데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신약들이 FDA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레벨업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더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실적이 늘어나는 대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펀더멘털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렉나자가 이제 1조까지도 매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미래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관련돼서 1조 매출이 기대되는 신약들이 뭐가 있냐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의 엑소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기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신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을 담당했던 때가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정도 전인데 그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당시가 이제 차화정이 확 갈 때였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정유화학이 갈 때였는데 제가 다행히도 정유화학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화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약바이오를 전혀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2010년까지 갈 것도 없이요. 2010년대 후반, 2020년 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라 그러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제로 뭐 임상이 간다 만다 뭐 그 실체도 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쪽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섹터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탄한 실적 그리고 매출이 찍히는 신약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실체가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두 분의 탑픽 종목은 뭘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방금 언급이 됐던 SK 바이오팜이 나왔고요. 뭐 최근에 비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벤티지 랩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유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네, 일단은 SK 바이오팜을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워낙 또 대형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신약에 대한 일단 성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솔리암페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팔고 있는 건데 제품명은 수노십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름들이. 근데 이게 수면장애 치료제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매출 올해 상반기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신약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구나 미국에서. 그렇다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약 판매구나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솔리암페톨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이제 한 최대 5억 달러까지도 매출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제품도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렉나자와 함께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세노바메이트인데 미국 제품명은 엑스코프리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가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FDA 승인은 당연히 받았고요. 미국 시장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2,700억에서 올해 4,000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1조까지 갈 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주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꼭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적으로 적자를 유지를 했었지만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0억 원대로 회복을 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순이익도 670억 원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출시한 게 2020년 5월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에 빠르게 뭐 영업을 해서 좀 투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슈가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뒤늦게야 이제서야 좀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이야기로 대체를 하겠고요. 자, 다음은 김민성 매니저가 주목한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인벤티지랩 제가 두 번째로 지금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거 블랙 먼데이 때 떠나보낸 아쉬운 종목입니다. 예, 아픈 그래서,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심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슈는 이제 언론가에서 이제 증권가죠. 이제 비만이랑 당뇨약 관련돼서는 향후 5년 안에 좀 전체적으로 전 세계 50% 성장을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블루엠텍도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또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때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랑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과거보다는 좀 펀더멘탈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고 기업에 대한 이제 자본력 자체가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력으로 이제 로열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이 커다란 유한양행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 사업에 대한 확장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랑 같이 경구용 비만 치료 주사기 치료제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개월 내지 3개월까지도 주기를 좀 넓게 해서 좀 천천히 주사를 주입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게임 체인저 기대감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먼데이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조금 더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못 들었던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벤티지 랩을 선택한 이유까지. 자, 이번 분기 들어서 두 번째로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절대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토픽 종목을 듣고 왔고요. 이제는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SK바이오팜과 인벤티지 랩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SK바이오팜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신고가 경신, 월봉 밥그릇 보면 너무 푸근하지 않냐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아래에는 SK바이오팜이 3으로 이름을 바꾸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템베거의 토픽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흐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발표하는 FL091 임상계획, 이 방사성 의약품인데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전 계약만 해도 계약금이 5조 7천만 달러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럼 두 번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노바메이트 국내와 아시아 출시도 예정, 지금 미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7년까지 계속 상승할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마라고 든든한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벤티지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도 잘 가고 대봉LS도 달리는데 막내인 너는 낮잠 자냐? 라고 하는데요. 후발주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더 어떤 이야기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mRNA 백신 예타 면제 기사에 인벤티지랩이 언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익률 1등 갓민성 매니저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환사채 소소하게 자꾸 나오네요. 지금 7월만 해도 3번, 4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30일에 추가 상장이 정리되는 게 더 나은 거겠죠?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궁금증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우,
감민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궁금증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SK바이오팜부터 보죠. 팔지 말고 사자라는 뭐 이름 사명을 바꾸자라는 아재 개그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제 뭐 제약바이오 담당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 궁금하네요.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국내와 아시아 출시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뒤늦게 좀 들어오나 봐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진출을 했었고 아까 보니까 세노바베이트 말씀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뉴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아, 들어왔습니까?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서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건 아마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여기를 통해서 이제 중화권으로 가기가 좀 더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일단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문턱인 미국 시장을 뚫었으니까요. 예. 앞으로 더 기대감 가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 방사성 의약품 부분은 뭡니까? 네,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차세대 이제 항암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빅파마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왜냐면 이게 표적 항암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K 바이오팜이 이쪽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기술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같은 동일선상에서 지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게 동사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레벨업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방사성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벤티지랩 관련해서는 뭐 CDMO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이 전환사체가 소소하게 자꾸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네. 일단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CDMO 사업이 이제 유바이오직스랑 같이 공동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주 역할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치고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한국에는 이제 반사이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내 CDMO에 대한 좀 캐파력이 좀 더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 재료성에 대한 흐름조차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돼서는 빼놓지 않고 항상 인벤티지랩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 상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대량을 터질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하겠지. 지금같이 거래량이 없을 때 그런 물량들을 강하게 출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전환사채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오버행 리스크가 아니라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위해선 대량의 거래량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반대적으로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주주 시간에 나온 질문들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목표가는요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갈 때 뭐 더 가는 종목들이 우리가 뭐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K 바이오팜도 그런 흐름을 타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인벤티지랩 가격 전략이요. 네, 일단은 전에 못 들었던 아쉬웠던 2만 원대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2만 원대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만 원대를 좀 목표가로 일단 잡고 추세를 이탈하는 건 이제 13,000원대를 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좀 리스크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체크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